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개발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실리콘 칩이 달린 맥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촬영에 사용된 맥OS는 벤츄라입니다. 맥OS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할 도구는 홈브류입니다. 홈브류는 맥스 하웰이 주도해서 만든 맥OS, 리눅스용 패키지 관리자인데요. 이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홈브류를 설치하면 맥OS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홈브류를 설치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구글에서 홈브류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맥용 패키지 관리자 홈브류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해당 검색 결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홈브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 홈브류 설치하기가 있고, 이 홈브류 설치하기 밑에 마치 얼핏 보면 코드처럼 보이기도 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여기서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맥에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실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영어로 터미널 또는 한글로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된 터미널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방금 복사한 홈브류 설치 명령어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되는데요. 붙여넣기 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커맨드 V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붙여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맥OS 잠금 해제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홈브류 패키지의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엑스코드 커맨드 라이트를 다운로딩 한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한 걸 인스톨 하겠다 라는 Installing Command Line Tools for Xcode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으로 이 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금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인스톨 메시지가 나오기까지는 몇 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좀 더 기다려주면 인스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저는 편집으로 줄였기 때문에 바로 실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렇게 조금 기다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홈브류 패키지가 실행이 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OS에 따라서 그냥 한 번에 석세스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처럼 넥스트 스텝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로 설치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석세스라고 뜨시는 분들은 별다른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넥스트 스텝스라고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 나와 있는 추가적인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키를 입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키를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브류 헬프라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없이 제대로 명령어가 실행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 홈브류가 제대로 설치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브류 -- 버전이라는 이 명령어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홈브류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면 저처럼 현재 설치된 홈브류 패키지의 버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제가 설치한 이 홈브류 패키지의 버전과는 다른 버전이 설치가 될 수 있음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ode.js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Node.js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검색창에 Node.js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Node.js 공식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는 LTS 버전의 Node.js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 현재 버전은 브라우저에 따라서 current라는 영어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Node.js 설치 버튼이 보인다는 거고 LTS와 현재 버전의 차이는 간단한데요. LTS는 버전은 조금 낮지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Node.js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버전은 그냥 말 그대로 Node.js의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보장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최신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Node.js를 활용할 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게 더 중요하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LTS 버전의 Node.js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느 시점에 보든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LTS 버전에 나와 있는 해당 버전의 Node.js를 설치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에서는 18.15.0이 LTS의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저는 이 버전의 Node.js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서 Node.js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Node.js를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바로 npackage라는 걸 이용해서 Node.js를 설치할 건데요. npackage라는 건 뭐냐면 Node.js를 설치하고 버전 관리를 해주는 일종의 패키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로 돌아와서 clear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초기화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할 건데 brew install -g n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npackage를 이 G 옵션이 뭐냐면 글로벌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npackage를 접근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설치를 진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여서 엔터키를 치면 npackage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설치가 되고요. 내가 제대로 npackage가 설치되어졌는지 확인하려면 n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 npackage가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npackage를 이용해서 Node.js를 설치할 건데요. 현재 LTS 버전이 18.15.0이므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할 겁니다. sudo n 그다음에 18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sudo는 관리자 권한으로 Node.js를 설치하겠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18만 적으면 18점대 버전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Node.js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엔터키를 입력하고 잠금 화면을 해제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installed 18.15.0 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npm은 9.5.0 버전이네요. 노드 V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노드 버전이 출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 환경에 Node.js가 올바르게 설치가 된 겁니다. 여기 출력되는 버전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LTS의 이 버전과 일치함으로써 올바르게 설치되었다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버전의 Node.js를 하나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 버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sudo n16이라고 입력하면 16 버전대의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sudo 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18점대 버전과 16 버전대의 Node.js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키보드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Node.js 버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버전의 Node.js로 변경이 되는데 저는 16.19.1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인스톨드라고 나오면서 16.19.1이 제대로 바뀌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node v라고 입력하게 되면 정말로 아까는 18.15.0이었는데 이번에는 16.19.1로 바뀐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Node.js 버전을 하나만 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sudo n14라고 해서 14점대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bad CPU type이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추가적인 명령어를 통해서 따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software update 띄고 대시 install 대시 rosetta 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엔터키를 입력하면 에러가 나네요. 제가 이 명령어를 잘못 쳤나봐요.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oftware update 대시 install rosetta 아이고 잘못 쳤네요. 0이죠. 얘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그리를 받는 이런 입력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안 되고 어그리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무언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successfully라고 뜨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정상적으로 노드가 관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21.3 버전이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sudo n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이런 Node.js 버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점 버전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다시 한번 14점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로제타 그런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Node.js 버전이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bad CPU 관련 에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software update install rosetta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한 다음에 agree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리어를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설치할 건 Git입니다. Git. 여러분들이 결국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Git을 사용하게 될 테니까 brew install g git이라고 해서 Git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동으로 Git이 설치가 될 거고 이렇게 설치가 끝난 다음에 내가 Git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졌나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git version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버전이 잘 출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스템에 Git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터미널에서 설치할 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습 또는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에디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현재 이 터미널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에디터를 설치할 건데 어떤 에디터를 설치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설치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최소한 프론트엔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에디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부분에 현재 환경의 OS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허용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인더 부분으로 다운로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파인더를 열어야겠네요. 파인더의 다운로드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저는 편집으로 이 다운로드 시간을 바로 줄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다운로드에 있는 이 단일 아이콘을 그냥 이대로 두면 실행할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봤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올바르게 이동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을 보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여기서 이제 얘를 옵션에서 독의 유지를 눌러서 언제든지 쉽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독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화면에서 기본적인 익스텐션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익스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그러한 확장 프로그램을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익스텐션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서 이제 우리는 필요한 익스텐션을 설치할 건데, 사실 이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스코딩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익스텐션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설치하셔도 되는데, 우선 저와 함께 빠르게 필요한 것만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토 클로즈 태그라는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인스톨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네임 태그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토 프리픽서 라는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러너 라는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테리얼 아이콘도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테마 아이콘도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SS 픽 이라는 것도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뜨는 창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설치를 하느냐? 프리티어라는 걸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 프리티어는 코드 포맷을 정리해주는 건데 굉장히 유용한 익스텐션 중 하나입니다. 자, 얘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CSS 서포트 이것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ML to CSS auto completion 이라는 이 익스텐션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 라는 익스텐션도 설치를 할 거고요. git
렌즈라는 익스텐션도 설치를 할 겁니다. 이 정도 익스텐션만 설치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익스텐션들은 전부 다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배우면서 필요한 익스텐션들은 그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설치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마테리얼 아이콘 테마, 마테리얼 테마 아이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마테리얼 테마. 이렇게 테마도 설치를 해줘야겠네요. 이 테마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테마로 변경을 하는 건데 여기 Set Color 테마를 누르면 테마를 바꿀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테리얼 테마에서 보시면 Darker High Contrast 라는 이 테마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 테마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마테리얼 테마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도 전부 다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라우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파리밖에 안 깔려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크롬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파리가 있는데도 굳이 크롬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함에 있어서 크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가 프론트엔드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인더의 다운로드 쪽에 크롬이 다운로드가 되겠네요. 여기서 좀 기다리면 저는 편집으로 이 다운로드 시간을 줄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크롬이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있죠.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고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바로 스포트라이트를 실행한 다음에 크롬이라고 입력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크롬을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의 이 독 화면을 열어서 이 크롬 브라우저도 자주 사용할 거니까 옵션에 독의 유지를 해서 이렇게 독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처리까지 해주게 되면 드디어 맥 OS에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발 한계 설정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뭘 설치한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테니까 우선 이 정도로 세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